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과 임팩트 화학의 마스터키 기상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4월 학력평가 만만치 않았죠? 선생님도 문제를 보고 나서 야, 이 학생들이 본질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점수가 잘 나왔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고민을 많이 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보였다. 여러분 이제는 믿으시죠? 무엇이 핵심인지 바로 뭡니까? 양적 관계가 핵심이다. 제가 여러분 TCC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은 물론 해설 강의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4월 학력평가 교육청 문제예요. 하지만 교육청 문제 이래. 제가 볼 때요. 이번 교육청 문제가 상당히 괜찮은 문항들이 많이 보여요. 고민을 많이 하고 출제하셨다는 겁니다. 양적 관계 19번 문제 화학반에서 양적 관계 20번 문제 중화반에서 양적 관계 정말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고득점이 나올 수 없다는 것. 화학 만점이 나올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아셨죠, 여러분들? 본질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가 아는 거였는데 그런 느낌 괜찮아요. 하지만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 또는 접근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양적 관계를 연습하지 않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4월이 끝난 다음에 6월 모평이 오죠? 여러분들 6월 모평은 진짜 실전 같은 훈련으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양적 관계가 계정화학에서 핵심이라는 것. 그냥 얕게 많은 걸 하려 하지 마시고 나오는 것, 이미 노출된 것 제대로 깊게 하십시오. 자, 제가 문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그랬죠. 화학원 20문제 중에 15문제는 그냥 공부하면 다 맞춰. 평이해. 요번에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 5문제를 꼽자면 이 5문항이 변별력 있는 문항인데 8번과 9번 그리고 14번 문제는 좀 특색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많이 안 된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었을 거야. 실험과 관련된 내용. 19번 양적 관계, 20번 양적 관계.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요거 내가 좀 힘들었어 라고 했을 수 있다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8번 화물의 조성 파트에서 실험식을 결정해서 분자식을 결정하는 그동안 연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8번 우리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니까 핵심만 짚어봅시다. 좋습니다.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질량비가 나와 있어요. 내가 그랬지? 질량비. 질량 또는 질량비를 원자량, 원자량비로 나눠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식이 뭐다? 실험식이다. 성분 원소의 비율이다. 성분 원소의 비율을 알게 되면 나는 실험식이 나오는 것이고 실험식량을 알게 되는 것이고 분자량을 알면 분자량과 실험식량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다. 분자식이 나오면 탄소 3개, 수소 6개가 나올 거야. 수소 원자수 같다면서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자료를 통해서 뭘 결정할 수 있어? 탄소의 원자수를 결정할 수 있다. 탄소 원자수 4개, 수소 원자수 6개로. 그러면 그 자료를 통해서 질량비도 판단할 수 있다. 바로바로 가셨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험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관련된 내용. 자, 또한 9번 문제. 분명히 출제된다고 그랬죠?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부피비는 분자수 비다. 분자량이 비, 밀도 비. 이 내용. 자, 출제가 되었죠?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도는 같은 조건이에요. 이때 자, 질량이 같다. 그런데 부피는 왜 다르냐? 입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입자수를 따지고 보면 3대 2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죠. 온도는 같아. 움직일 수 있는 피선이 멈춰있어. 그러면 양쪽 압력 같다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 9번 문제에 출제되었고요. 자, 14번 문제. 여러분 문제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가 보면 여기는 X를 판단만 해주면 돼요.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뭐야? 반응물과 생성물 봤을 때 반응 전 원자의 종류와 수, 반응 후 원자의 종류수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몰라도 나에서 X 뭐 나옵니까? SO2 나오잖아. 그럼 SO2가 나오면 해석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고 누가 환원제이면 누가 산화제인 거지. 입에서 오르내리도록.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이고 환원성, 환원형이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14번 문제였고요. 19번 문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아직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해두십시오. 제가 이 영상이 분석하는 영상이지만 19번과 20번만큼은 제대로 제가 한번 핵심을 짚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 19번 문제가 나왔어요. 19번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느냐? 우리 개념 시간에 개념 교재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한 수험생들. 제가 그랬죠?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기체의 부피비. 질량비는 아니야. 하지만 질량의 비는 존재한다.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다. 19번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매우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알고 있느냐? 뭡니까? 메테인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메테인 기체가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CO2 기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H2O, 자 수증기가 만들어진 이 반응식에서 내가 개수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개수의 의미는 개수비가 1대 2대 1대 2, 1몰은 2몰과 반응해서 1몰과 2몰이 만들어져. 한 개 분자는 두 개 분자랑 반응해서 한 개 분자, 두 개 분자를 만들어.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기체의 부피비 10ml는 20ml로 반응해서 10ml 만들고 20ml를 만들어. 하지만 질량비는 아니야. 1몰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16g. 2몰에 해당한 질량은 어떻게 돼? 자, 64g. 자, 얘 1몰의 질량은 44g. 얘 2몰에 해당한 질량은 얼마예요? 36g. 자, 그러면 질량비는 어떻게 되는데? 질량비는 4로 나누면 4, 4, 16. 4, 1은 4, 4, 6에 24. 자, 11, 4, 9, 36. 질량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4대 16대 11대 9다. 4대 16으로 반응해서 11대 9로 만드는 거야. 이게 1대 2대 1대 2가 아니란 소리지. 질량이 비는 존재한다. 즉 무슨 소리냐면 얘가 아무리 많아도요. 100g, 1000g, 10,000g이 있어도 16g밖에 없으면 그 중에서 많은 양 중에 64g만 반응하고요. 그래서 44g과 36g을 만든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야. 이거 가지고. 즉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1몰의 질량이라 한다면 이거는 2몰의 질량이니까 1몰의 질량, 2몰의 질량, 즉 1몰과 2몰이 반응해서 1몰의 질량 44, 2몰의 질량 36을 만든다는 소리지. 질량비는 존재한다. 본질을 보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시간 걸릴 게 없어요. 반응식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응식은 뭐야? 자, A가 누구랑 반응과 2B. A 기체가 2B. 자, 반응물이고요. 생성물이 뭡니까? C죠. 자, 개수가 1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핵심은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기체의 부피비. 질량비는 아니지만 질량의 비는 존재한다. 질량은 보존된다. 생성물량은 항상 소량이 결정한다. 이 내용들 그대로 배웠던 내용이야. 서민 수강생들은 다시 배웠던 얘기를 내용을 복습해야 돼. 잘 접근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럼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자, 반응을 시킨 다음에 자, 생성된 C와 남은 B의 질량비가 3대 4래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얘가 얼마 있었어요? 몇 그램? 얘도 얼마 있었습니다. 반응 전에요. 근데 얘가 반응을 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했겠지. 얘는 생겼겠지. 그래서 보니까 얘는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없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남은 거야. 그리고 얘는 생긴 거야. 이게 몇 대 몇이요? 3대 4라며. 3대 4. 그러면 3대 4란 것은 반응 전에도 총 질량이 내가 여기를 3g 놓고 4g 놨다라고 한다면 총 질량도 반응 전에 몇 g이어야 돼? 질량은 보존된다. 7g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냐면 문제에서 여기서 같은 질량의 기체 A와 B를 실린더에 넣었다고 했으니까 7g 중에 같은 질량을 넣었다는 것은 몇 g씩 있었다는 소리야?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5g, 3.5g, 7g 중에 3.5, 3.5가 있었는데 얘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몇 g? 3.5g 다 반응한 거고 얘는 몇 g? 0.5g 반응한 거고 얘는 몇 g 생긴 거야? 4g 생긴 거네. 끝났죠. 그러면 이놈의 질량비는 어떻게 됩니까? 반응할 때 질량비. 여기 나와 있잖아.
3.5 대 0.5 대 4가 된다고요. 즉 무슨 소리냐면 3.5가 3.5g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라고 한다면 여기 1대 2대 1이니까요. 요게 2몰에 해당하는 질량이고요. 그럼 이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요? 아, 분자량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1몰의 질량이 화학 식량 분자량이 9g 붙인 거니까 내가 1몰의 질량을 3.5g이라고 한다면 2몰의 질량이 0.5g이니까 이와 같이. 그러면 3.5라고 한다면 얘는 2몰이 0.5니까 1몰은 0.25가 되겠지? 그러면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C는 얘는 4. 끝났지 않습니까? 보기에 물어보잖아. 뭘 물어봐? 분자량의 비례는 어떻게 되느냐? 해석하면 되잖아. 자, 분자량의 비 뭘 물어봤어요? 7대 1이다. 14대 1이잖아.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리고 보기 니은 디귿에서 뭐 반응 후에 몰수비, BRC의 몰수비, 반응 전후 실린더의 전체 밀도비 이런 거 물어봤죠? 뭡니까, 여러분? 자, 내가 여기 1이라고 두면 여기 2라고 두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 전에 얘가 1몰 있었고 0.5g이 2몰이면 얘는 3.5g은 몇 몰이야? 14몰에 해당되겠네. B14몰이 있었다.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다 반응해서 없는 거고 14몰 중에 2몰이 반응해서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는 12몰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12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1몰이 만들었어요. 이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니까 자, 반응 후에 몰수는 어떻게 돼? 13몰. 반응 전에 몇 수는 어떻게 돼요? 15몰. 반응 전 15몰이고 반응 후 13몰이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 분자수 비가 바로 부피비다. 그럼 부피는 15대 13이다. 밀도 물어봤죠? 밀도는 뭡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니야? 질량이 같잖아. 반응 전후 질량은 보존된다고요. 그러면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니까 부피가 13대 15야. 15대 13이야. 그럼 밀도는 장난하는 거지 뭐.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기는 다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받느냐? 우리가 했던 겁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 본질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20번 문제입니다.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이것도 본질을 받느냐? 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얼마만큼 많이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 아니면 접근을 제대로 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었죠? 본질을 봤다면 제가 이것도 우리 195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꼭 보세요, 여러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핵심 뭡니까, 여러분? 그 반응을 결정하는 것.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건 소량이다.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의 핵심이죠. 지금 이 문제는 생성된 물의 양이 나오지 않았고 이런 패턴으로 나와서 전체 이온의 몰수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NaOH가 있는데 NaOH가 있어요. 자, HCl 이렇게 있습니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예요. 자, 여러분 하나 있고 하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나온 전체 이온의 몰수, 이온수를 물어본 거죠. 이놈은 없어져서 이온은 몇 개야 지금? 반응한다면 하나하나 반응하면 2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2개 있고 얘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얘는 어차피 구경꾼 이온이니까 얘는 그냥 일정하죠. 얘는 일정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하나는 여기 하나 반응해서 물이 될 거고 여기는 OH- 2개는 2개 중에 하나는 없어지니까 남는 거 하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2개, 하나 그래서 4개가 나오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혼합류의 가가 액성이 염기성이고 나가 액성이 산성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걸 아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건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제공할 겁니다. 자, 혼합류의
X성이 가가 염기성이고 나가 산성이다라는 것만 알면 왜 쉽냐면 보세요, 여러분. 30ml에 자 Na 플러스 그다음에 OH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써볼게요. 내가 만약에 30ml에 Na 플러스가 3A개 있대. 그러면 OH 마이너스도 3A개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자 이게 3분의 1의 양이니까 여기는 A개 있을 거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A개 있을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H 플러스가 2B개 있어. 그러면 Cl 마이너스 2B개 있을 거고 자 이거의 2배니까 4B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4B가 있을 겁니다. Cl 마이너스는. 그러면 내가 뭐라 하냐면 여기가 호남의 가가 염기성이고 나는 산성이다라는 것만 알면 우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잘 봐봐. 가에 있는 이온수는 어차피 이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를 보게 되면 3A 플러스 2B가 구경꾼 이온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하고 나서 남는 누가 있겠죠. 염기성이라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더 많다라고 한다면 많은 숫자에서 적은 숫자를 빼야 돼. 2에서 1을 빼야 이게 1이 되잖아. 이해했나요? 잘 봐. 그러면 X성이 염기성인 것을 알아냈다면 3A에서 2B를 뺀 게 바로 뭐냐면 반응해서 남은 수산화이온의 수야.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3A 마이너스 2B 한 개 뭐라고요? 전체 이온수입니다. 그렇잖아. 전체 이온수. 그러면 나를 봅시다. 나는 바로 뭐냐면 이게 구경꾼 이온이니까 A 플러스 4B가 이온수가 되고 지금 이게 산성이니까 어디서 어딜 빼야 돼? 많은 숫자에서 적은 거 빼야지. 그러니까 4B 마이너스 A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얘들의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수야. 이게 같다는 의미는 여기 같다는 의미는 보세요 여러분. 없어지는 걸 지워보자. 없어져. 그 다음에 없어져. 결국 뭡니까? 보게 되면 6A는 8B랑 같다는 소리네. 2, 3은 6, 2, 4, 8. 즉 A는 뭐가 나와요? A는 4가 나오고 B는 얼마나? 3. 그러므로 A는 4고 B는 3이다 나오면 이 문제 끝났죠.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3A는 A는 4니까 4, 3, 12. 여기 12. 그럼 여기는 4. A는 4니까요. B는 얼마라고? B는 3이니까. 3이 6.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3, 4, 12 해서 문제 풀면 끝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건 물어보면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번 문제 본질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이 반응, 여기서 전체 이온의 모수 같다는 의미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판단했느냐. 아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쓴 것은 이 영상 자체가 해설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TCG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핵심을 짚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제 수강생들은 제가 이 TCC 영상이 끝나자마자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해설 강의를 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무료로 물론 제공하죠. 그 다음에 비수강생은 어떻게 하느냐? 게시판을 활용하십시오. 제가 3월 학평 때도 마찬가지고 4월 학평 때도 게시판을 비수강생이 제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찍었던 해설 강의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었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생님이 채널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뿐이야. 제 사이트 오셔가지고 비수강생이 들을 수 있도록 수강생이 아니라면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꽃피는 4월, 조금 있으면 가정의 달 5월, 그 5월이 지나가면 6월 모의평가가 옵니다.
여러분 고3 때 또는 수험생 시절에 두 번 다시 안 올 봄일 수 있어요. 그 봄을 지금 느끼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 봄은 또다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껴버리면 정말 앞으로 다가올 봄, 따뜻하고 행복한 봄, 느낄 수 없는 봄이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분석하시고 여러분들이 발견된 취약점들을 메꿔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또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도 수능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화이팅!